안녕하세요. 엘스비어 코리아 기혜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이발의 트렌드 모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발에 접속하신 이후에 익스플로러 메뉴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메뉴에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분석이 가능한 엔티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7가지의 엔티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트렌드 모듈에서 분석이 가능한 엔티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엔티티에 있는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퍼블리케이션 세트는 이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논문의 어떤 특정한 그 고유 인식 번호 DOI나 아니면 EID와 같은 번호를 가지고 직접 업로드를 해서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사이발의 익스플로러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중에 논문의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그 리스트 자체를 퍼블리케이션 세트로 바로 저장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엔티티는 토픽 앤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사이발에서는 이제 스코포스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의 인용의 패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용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서 동일한 연구 토픽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 94,000여 개의 연구 토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토픽들을 조금 더 큰 범위로 비슷한 토픽들끼리 묶어서 1,500여 개의 토픽 클러스터로 또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발에서 분류하고 제공하고 있는 토픽과 토픽 클러스터 중에 검색을 하고 필요한 분석을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동향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서치 에어리어를 이제 트렌드 모듈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서치 에어리어는 이용자가 직접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셔서 이제 동향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연구 키워드를 가지고 직접 그 조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제 분야나 그 밖에 다른 엔티티에서 제공하는 논문들을 가지고 제안해서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이발에서 제공하는 사이발 토픽을 선택하거나 조합해서 나만의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하나 구성을 해서 생성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학교에서 어떤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발행된 논문의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를 선택해서 서울대학교의 여러 가지 연구 성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메뉴를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커런트 콜라보레이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어떤 기관들과 협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미국으로 그 지역을 제한을 해서 서울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발행된 논문을 퍼블리케이션 세트로 저장해서 추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역에서 노스 아메리카로 제한을 해 보고요. 그 북미 중에 특별한 국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으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그런 연구는 좀 배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10명의 저자 이하가 참여한 논문으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 서울대학교가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들과 연구 협력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지금 1422편이 그 연구 협력해서 발행한 논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1422편 퍼블리케이션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논문의 리스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만 편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발에 반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최소 6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당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요. 왼쪽에 있는 리파인 메뉴를 이제 이용해서 필터를 해서 좀 만 건 이하로 논문의 편수를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이제 필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퍼블리케이션 타입에서 저는 아티클과 리뷰 논문으로 한정을 해서 좀 필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960 편의 논문으로 좀 논문의 편수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 에즈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눌러서 세트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저장을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생성된 제목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용자가 본인의 목적에 맞게 한글이나 아니면 뭐 영어나 이제 바로 인식을 할 수도 있도록 원하시는 제목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세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특별히 추가하고자 하는 태그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저장을 했습니다. 엔티티를 열어 보시고 퍼블리케이션 세트로 한번 가 보시면 지금 바로 저장한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 퍼블리케이션 세트의 이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서머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서울대학교와 미국 여러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서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2014에서 2023년 사이에 발행된 논문들이라고 지금 제목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분석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분석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시면 이 전체 논문 중에 해당 분석 기간에 해당되는 논문으로만 제한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성한 퍼블리케이션 세트에 전체 논문 리스트가 포함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원하시는 내용대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분석 기간 혹은 주제 분야를 이제 설정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머리를 좀 살펴보면은요. 전체 발행 논문은 8,960 편이고요. 전체 리스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논문 출판에 참여한 전체 저자들의 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자들은 서울대학교 저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연구 협력한 타 기관의 저자들의 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FWCI 지수도 확인이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을 1로 봤을 때 평균보다 약 35%의 이상의 이제 성과가 좋은 그런 논문들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받은 인용 건수와 그리고 논문 편당 평균 받은 인용 건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다 보면 어떤 주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이 출판됐는지 연구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슨 분야가 가장 많이 협력하고 논문 출판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뭐 이제 머티리얼스 사이언스나 아니면 네, 바이오 케미스트리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과 논문 출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키 프레이즈 어널리시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 프레이즈는 이제 지금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논문들의 서재 정보, 예를 들어서 논문 제목이나 초록, 저자 키워드에서 돌출된 그런 이제 키워드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많이 연구에 활용이 됐고 논문 출판에 활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상태로 키프레이즈 어널리시스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글자들의 색깔과 글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의 색깔이 초록색인 경우에는 그 연도가
연도가 이제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 키워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즉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그 해당 키워드의 사용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자의 크기는 이제 그 빈도에 따른 렐러번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사용이 됐다. 글자가 작은 경우에는 그 사용 빈도가 좀 낮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서 렐러번스의 그 그 차이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프레이즈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Analyze in More Detail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여줬던 그 키워드들이 차트 형태나 테이블 형태로 조금 깔끔하게 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펼쳐져 있는 키프레이즈 중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이 이제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스칼라리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키워드들이 연도가 거듭될수록 연구되고 출판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비슷하게 다른 이제 매트릭스를 사용하셔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키워드들의 동향이 어떤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테이블의 형태로도 이렇게 전환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키프레이즈, 좌측에 있는 키프레이즈 밑에 탑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선택한 키워드도 관련된 논문들을 주로 어떤 기관에서 출판하고 주로 어떤 연구자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하고 논문을 출판하셨는지, 주로 어떤 그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됐는지와 같은 좀 주요하게 활동한 주체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좌측 메뉴에서 컨트리뷰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서 발행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뭐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주가 되겠지만, 물론 그 두 국가 이외에도 같이 연구 협력을 한 다른 나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나라별로 같이 협력해서 발행한 해당 국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발행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 지표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그 논문들을 조금 쪼개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하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스칼라리 아웃풋으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논문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따로 저장하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여지는 그 성과 매트릭스는 원하시는 매트릭스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자 표시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매트릭스로 변경을 하시고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인스티튜션을 클릭을 하시면 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가 협력한 그 북미 지역의 기관들, 그리고 북미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추가로 같이 협력한 다른 나라의 기관들,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가능하고 각각의 기관들과 협력해서 발표한 논문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자 같은 경우도 어떤 저자들이 있는지, 공저자까지 포함해서 저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자를 검토하시는 중에 관심이 있어서 좀 추가로 이 저자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저자들을 선택하셔서 Add to 패널을 클릭하셔서 여기 리서처 엔티티에 추가를 하신 이후에 관심 있는 저자들의 보다 상세한 연구 성과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저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자의 내용이 좀 방만하게 보이는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서울대학교의 저자들로만 추려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지역을 한국으로 좀 제한을 하신 다음에 제 제안을 하시면 쪼끔 더 관심 있는 학교의 소속 저자들을 쪼끔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리스트는 다 엑셀 파일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반출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편집하거나 필터링하셔서 필요한 내용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컨트리뷰션에서 스코퍼스 소스를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협력으로 발행한 논문들이 주로 어떤 학술지나 전개간행물에 이제 발행이 되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좀 상위권에 있는 좀 중요한 학술지에 얼마나 많이 논문이 발표되었는지를 이런 이제 스코퍼스 소스의 동향으로도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세트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퍼블리케이션 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세트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과에서 발행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의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논문들 대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그 이용자가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실 때 그 논문의 그 리스트를 리스트만 있으면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얼마든지 저장해서 자유롭게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활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토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과 토픽 클러스터에서 이용자가 관심 있는 연구 토픽을 직접 검색해서 패널에 추가한 다음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토픽은 최근에 그 스코퍼스의 어떤 발행된 논문들의 최근의 인용의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을 해서 토픽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미넌스가 높은 순으로 토픽의 유망도가 높다. 최근에 활발하게 유망하게 연구되는 토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연구 토픽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로 가서 국가에서 월드로 가서 어떤 연구 토픽이 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드 엔티티로 들어온 상태고요. 여기 이제 발행 연도 3 년, 5 년, 10년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발행된 논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제한을 하고요. 분석 기간을 제한을 하고요. 여기 이제 서브젝트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분야가 있다면 그쪽 주제 분야로 제한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연구 토픽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유망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그 주제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해당 분야에서 관련된 연구 논문이 얼마나 많이 출판되고 있는지 예 여기서 이제 서머리에서 대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좌측 이제 서머리에서 리서치 토픽 해서 가장 많이 이제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토픽 클러스터 그리고 토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의 토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면 Analyze all topic for the world를 클릭을 하시거나 좌측에 있는 리서치 필드에서 토픽을 바로 클릭하셔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발행된 논문 대상으로 어떤 토픽들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토픽 그리고 토픽 클러스터 중에 선택을 해서 조금 큰 분류를 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토픽 클러스터, 좀 상세한 그 토픽별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토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토픽을 이제 전체적인 토픽 리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프로미넌스가 높은 수는 유망도가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미넌스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전 세계에서 유망하게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토픽들을 정렬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관심 있는 토픽이 있으시다면 선택하고
Add to 패널을 클릭하시면 토픽 엔티티에 추가가 돼서 관련 토픽을 선택하고 보다 상세한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시면 그 관련된 내가 어떤 이제 2개 이상의 토픽을 조합해서 리서치 에어리어를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그 토픽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리서치 에어리어를 클릭하셔서 바로 해당 토픽으로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주제 분야에 어떤 토픽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그 토픽 엔티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추가한 그 관심 토픽들을 이제 엔티티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관심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제 선택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선택된 엔티티에 대한 이제 그 상세한 분석 내용들을 이제 화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서머리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t home institu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그 토픽 관련한 그 발행 논문이라든지 연구 성과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 내가 우리 기관 우리 홈 인스티튜션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논문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 home institution 클릭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논문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구분해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그 내가 선택한 이 연구 토픽, 그린하우스 가스 연구 토픽 관련해서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논문 출판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자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이쪽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리드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으로도 이제 제한을 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연구자들로 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연구 협력을 이쪽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관, 어떤 분들과 연구 협력을 기획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나라를 좀 제한을 해 본다면 국내 이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연구자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이쪽 분야에 우리가 그 연구자나 그 교수님들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을 쪼끔 우리가 뭐 그 채용을 하거나 뭐 스카웃을 하거나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서도 마찬가지로 at home institution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 분야에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전 세계 연구자들 중에 우리 학교의 연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단에 보면 이제 키프레이즈 분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하우스 가스 그 연구 토픽 아래에 이제 어떤 세부적인 키프레이즈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추가로 관심 있는 그 키프레이즈가 있다면 선택을 해서 연도별로 이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고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상세한 그 키프레이즈 단위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 컨트리뷰터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그 키워드 관련한 주요 연구기관이라든지 주요 이제 국가 그리고 주요한 연구자들 그리고 주로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학술지 그 동향까지도 한 번에 확인을 하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토픽을 확인하고 패널에 추가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걸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리서치 에어리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서치 에어리어는 이용자가 직접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설정을 하고 동향 분석을 해 보는 건데요. 이제 좌측 하단에 Create New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사이발 상단에 Define Entity 혹은 My 사이발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주제 분야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reate New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Define a New Research Area라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직접 관심 연구 분야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저 서치 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용자들이 논문 검색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 이제 그 쿼리를 키워드 이제 들을 사용하셔서 쿼리를 조합해서 이제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유저 엔티티는 이제 사이발의 엔티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조금 제한을 해서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토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의 96,000여 개의 사이발 토픽에서 관심 있는 토픽을 키워드 검색하거나 필터하셔서 조합하셔서 그 이제 나만의 리서치 에어리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즈 서치 텀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관심 있는 이제 그 키워드들을 조합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스마트팜 관련한 키워드들을 오아라고 하는 연산자로 조합해서 한번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여기 한번 넣고 이제 서치를 누르면 네. 그다음에 좀 리파인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그 논문들이 이 리서치 에어리어에 이제 반영이 되면 이제 사이버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반영되는 논문의 양을 리파인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좌측에 보여지는 여러 이제 메뉴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내용으로 필터링을 해서 논문의 편수를 좀 조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넥스트 스탑을 눌러서 네, 나만의 그 리서치 에어리어 이름을 설정하고 뭐 디스크립션이나 태그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하고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서치 에어리어에 지금 방금 생성한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리서치 에어리어가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볼 수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퍼블리케이션 세트나 토픽에서 확인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트렌드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